민경채 사장, 당신은 민두식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루시아의 목소리가 민강유통의 임시 주주총회장, 그 거대한 홀을 송곳처럼 꿰뚫었습니다. 모든 이사진과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의 민경채와 그 앞에 선 루시아에게로 고정되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넘쳐 흘렀던 승리자의 여유와 자신만만한 미소가 마치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루시아 씨. 민경채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감히 신성한 주주총회장을 어지럽히다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보안팀.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민경채 씨. 루시아는 민경채의 발악적인 외침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오직 민경채의 흔들리는 눈동자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민씨 집안의 집사인 공 실장의 친딸입니다. 뭐라고요? 단 한마디.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맞은 듯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사진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혹은 무언가 터질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민지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루시아, 당신 미쳤어? 감히 내 동생 경채를 모함해? 우리 민강유통의 사장을. 천박한 공실장 따위의 딸이라고. 민지섭은 루시아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반면 민수정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다는 듯 혹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사악하고도 차가운 미소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민경채의 심장을 불안하게 찔렀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를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당신 지금 그 한마디로 내 인생을 민강유통을 통째로 망치려는 거잖아. 당신 이거 허위사실 유포,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거 몰라? 여러분, 저 여자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저 여자가 민강유통을 삼키려고 이런 비열한 수작을. 증거 말입니까? 루시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봉투 하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당신과 공 실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습니다. 국과수 법의학센터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입니다. 친자관계 일치 99.99%. 민경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가 귀에서 웅웅 울렸지만 그 단어들의 의미를 뇌가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공 실장의 딸이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민두식의 딸 민경채야.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저건 가짜야. 민경채는 마지막 희망,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를 잡으려는 듯 회의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김선재를 애타게 바라봤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어서 저 여자가 내놓은 서류가 위조된 거라고 말해줘요. 당신은 할 수 있잖아. 당신은 내 사람이잖아. 어서 저 여자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밝히란 말이야. 김선재는 그 순간까지도 얼음처럼 차가운 어떠한 표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이사진과 주주들의 시선이 이제 루시아가 아닌 김선재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민경채의 가장 튼튼하고 예리한 창이자 방패였습니다. 그가 민경채를 변호하고 루시아를 공격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김선재가 천천히 민경채와 루시아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혼란스러운 회의장을 기묘하게 압도했습니다. 김선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민경채 사장님.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경채의 심장이 문자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선재 씨,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어서 저 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루시아 씨의 말은 사실입니다. 김선재는 자신의 가방에서 또 다른, 그러나 똑같이 생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민수정 전무님의 제보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별도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의 머리카락과 공 실장의 칫솔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김선재는 민경채의 절망으로 무너지는 눈빛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는 루시아가 들고 있던 것과 동일한 문서를 꺼내들어 이사진들에게 보였습니다. 민경채 사장님은 공 실장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남자에게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발등을 찍힌 고통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4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선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두식 회장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지금 민경채가 가진 힘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카드인 루시아와 문태경의 편에 서기로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치밀하고 냉정한 계산 속에는 민경채를 향한 뜨거운 사랑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야망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아, 안 돼, 거짓말이야. 민경채가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쓰러지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공 실장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아가씨, 이게 다 무슨... 공 실장은 회의장의 살벌한 분위기와 루시아와 김선재가 나란히 들고 있는 두 개의 서류를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40년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루시아가 공 실장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공 실장님. 40년 전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당신의 친딸 민경채를 민두식 회장의 친딸과 바꿔치기 하고 진짜 아가씨를 차가운 보육원에 버린 그 천인공노할 행동에 대한 대가를. 시끄러워. 이 악마 같은 년. 내 딸 경채에게 아무도 뭐라 하지 마. 공 실장이 이성을 잃고 루시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문이 열리고 함께 들어온 문태경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의 악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공 실장. 그때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소화한 민지섭이 공 실장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뭐라고? 저 여자가 저 집사년이 경채 친엄이라고? 그럼 나는 40년 동안 저 집사 딸한테 무시당하고 내 동생도 아닌 것한테. 민지섭의 얼굴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민경채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는 오빠의 목소리, 모든 것을 이겼다는 듯 사악하게 웃는 민수정의 표정,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아선 김선재의 배신 어린 눈빛, 그리고 절규하는 공 실장의 모습. 하지만 루시아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경채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 당신의 죄는 그게 끝이 아니죠. 루시아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공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40년 전에 바꿔치기로도 모자랐습니까? 20년 전 당신은 또 한 번의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민경채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러나 유일한 비밀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루시아가 민경채를 직시하며 선포했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20살에 낳았던 아이. 당신의 친딸 말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공 실장은 그 아이마저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폭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경채의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핏줄이라 믿었던 민세리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야, 세리는 내 딸이야. 민세리는 당신 딸이 아닙니다. 루시아가 울부짖는 민경채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당신의 진짜 딸은 백미소라는 이름으로 버려졌습니다. 당신의 스캔들을 덮고 당신을 완벽한 민강 유통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공 실장은 당신의 인생을 2번이나 훔친 겁니다. 아! 민경채의 절규가 주주총회장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그녀의 40년 인생이, 그녀의 존재 이유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핏줄마저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공 실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초라한 여관방. 민경채와 공 실장은 그날부로 민강유통과 민두식의 대저택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40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곰팡이가 쓴 벽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고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공 실장이 그녀 앞에 김이 나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큰아가씨, 아니 경채야. 내 딸아, 뭐라도 좀 마셔. 이러다 너 정말 큰일 나. 만지지 마. 민경채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날카롭게 소리치며 공 실장의 손을 쳐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뜨거운 물이 쏟아지며 공 실장의 손등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공 실장은 아픈 기색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민경채의 텅 비었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차라리 그냥 당신 딸로 평범하게 살게 하지. 왜 나를 그 지옥 같은 민씨 집안에 밀어넣고 왜 나를 민경채라는 이름의 괴물로 만들어서 이제 와서 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공 실장이 민경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경채야. 다 너를 위해서였어. 이 어미가 그 지옥 같은 민씨 집안에서 그 오만하고 잔인한 민두식 발밑에서 내가 40년을 그림자처럼 살았어. 벌레처럼 살았다고. 하지만 너만은 내 딸 너만은 그렇게 살게 할 수 없었어. 너만은 그 집의 주인으로 저 하늘의 태양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게 내 유일한 삶의 이유였어. 닥쳐. 민경채가 공 실장의 뺨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그게 날 위한 거였다고. 나를 민경채라는 이름의 꼭두각시로 만든 게, 당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쓴 게, 그래서 이제 난 뭔데? 난 이제 민경채도 아니고 당신 딸 공경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만 남았잖아. 민경채는 절규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명예, 지위, 그리고 배신한 남자까지. 게다가 본인의 친엄마라고 말하는 여자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친 것도 모자라 그녀의 유일한 핏줄마저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 실장 자신의 뒤틀린 욕망과 복수심이 빚어낸 가장 흉측한 집착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공 실장을 짐승 같은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모든 눈물이 그치고 증오와 살이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내 엄마가 아니야. 당신은 내 딸을 죽인 살인자야. 민경채는 그대로 공 실장을 밀치고 여관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그녀의 지옥 같은 심정을 대변하듯 차가운 밤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강유통의 모든 권한은 루시아와 그녀의 복수 파트너인 문태경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민두식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민두식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경채가 자신의 딸이 아니었다는 것, 공 실장이 자신을 40년간 속여왔다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태경과 루시아가 민두식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문태경의 얼굴은 30년의 한을 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민두식 회장. 이제 당신의 죄를 마주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민두식은 떨리는 눈으로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태경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태경 자네가 역시 30년 전 제 부모님을 죽인 원수. 당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당신이 민강 유통을 세우기 위해 경쟁사였던 아버지를 제거해야 했겠지요.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민두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의 사업 확장을 방해하던 문태경의 부모를 제거하기 위해 고의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운전사를 사주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죽일 놈일세. 내가 자네 부모님을 그렇게 만들었네. 난 30년을 악몽에 시달렸어. 이젠 내 죄 달게 받겠네. 민두식은 자신의 남은 민강 유통 지분 28%가 담긴 서류를 루시아와 문태경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은퇴하겠네. 내 모든 것을 자네들에게 넘기겠네. 이 모든 게 내 업보야. 민강 유통을 루시아와 태경이, 자네 두 사람이 잘 부탁하네. 그리고 날 감옥으로 보내주게. 민두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낡은 여관 앞으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공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던 민경채는 경찰차 여러 대가 자신이 방금 뛰쳐나온 낡은 여관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공 실장이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장 보이시죠? 40년 전 아동 유괴 및 사문서 위조, 20년 전 백미소 아동 유괴 및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공 실장은 빗속에 서 있는 민경채를 발견하고는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경채야, 내 딸. 엄마가 잘못했어. 다 널 위해서였어. 경채야, 내 딸. 민경채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것이 거짓과 죄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 실장이 경찰차에 태워져 멀어지는 순간 민경채는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공 실장이 사라진 길을 바라보다가 문득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딸, 하하. 민경채는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한편 민강유통 회장실에서 김선재는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시아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그보다 더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님.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협회에서 온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고요.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 장부를 빼돌려 협박하고 비자금 조성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죄. 그리고 민두식 회장을 납치하여 정신병원에 감금한 죄. 당신은 변호사가 아니라 야망의 눈이 먼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루시아 회장, 당신이 감히 내 인생을. 당신의 야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태양을 잘못 골랐고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나가보시죠. 김선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그의 모든 야망은 물거품이 된 후였습니다. 그는 초라하게 자신의 상자를 들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루시아는 민강유통의 회장실에서 창밖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태경이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 악은 공실장이었어요. 그 여자의 뒤틀린 욕망이 40년의 비극을 시작했죠. 문태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두식 회장도 순순히 죗값을 달게 받았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겠다고요. 루시아가 문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경 씨, 우리 이제 증오와 복수는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해요. 민강 유통을 썩어빠진 과거를 도려내고 정말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어요. 문태경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용서가 아닌 바로잡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40년의 어둠이 거친 도시를 바라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에 걸친 공실장의 끔찍한 악행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으며 그녀의 딸 민경채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김선재와 민두식 역시 자신들의 죗값을 치렀고 루시아와 문태경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